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이번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시작된과 동시에 주도 섹터로 반도체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도체 비중을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세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현재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이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올해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메이저 자금들의 선택이 반도체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월 초 그리고 분기 초, 반기 초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관들이 해당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증시에서 주도 섹터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좋은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주도 섹터를 아주 잘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해서 왜 주목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40억밖에 안 돼요. 초소형주죠.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조그마한 수급에 의해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적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실적을 내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2년, 한 3년 정도 동안 반도체가 암흑기에 쏠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컨텍솔은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의 업황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해외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실적에 대한 방어를 그나마 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2020년도 3분기 실적이 기하급속으로 빠르게 올라면서 주가 역시나 대략 한 3배 정도를 한 1년 정도 만에 3배 정도가 이제 올랐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보다도 오히려 지금 정도 사이클, 올해부터 볼 수 있는 사이클이 저는 더욱더 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지금까지 따라왔었던 D램에서 D램 사이클 중에서도 DDR5에 대한 사이클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불어올 것이라는 점, 서버 반도체에서도 D램, DDR5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올해 1분기, 늦어도 2분기부터 시작될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컨텍솔에 걸어오지 않았지만 자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소켓에서도 꽤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실적의 퀀텀 점프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라 저는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지 대해서 최대한 쉽게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컨텍솔은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사업 비즈니스 굉장히 간단합니다. 버닝 테스트 중에서 쓰이는 이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 혹은 패키지 테스트 단계에서 진행되는 이제 잠재적인 분량 혹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행되는 테스트에서 쓰이는 소켓을 이 마이크로 컨텍솔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소켓의 이름은 버닝 소켓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러버 소켓에 대한 개발 완료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해외 이제 관계사들, 해외 협력사들을 통해서 퀄테스트가 거의 완료기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1, 2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수출 혹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버닝 테스트라고 한다면 결국 반도체 초배, 칩의 이제 초기 분량을 가려내기 위해서 고온 혹은 고전압의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쓰이는 게 이제 버닝 소켓이고, 마이크로 컨텍솔이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버닝 소켓을 만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이제 D램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쓰기 때문에 올해부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업사이클이 시작이 될 경우, 혹은 서버에서도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필수적으로 DDR5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저는 꽤나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매출에 혹은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올해 한 번 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매출에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3배 정도 올랐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의 퀀텀 점프가 3분기 이상, 2023년 3분기 이상의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서도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새롭게 매출에 찍힐 수 있는 구간이 올해부터는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삼성전자의 DDR5 버닝테스트 신규 장비 투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시작이 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삼성도 SK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D램에 대한 투자를 딱히 진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D램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CXMT 같은 경우도 D램에 대한 생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CXMT가 이제 DDR5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마이크로 컨텍솔이 CXMT에도 이 버닝 소켓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치킨 게임 혹은 치킨 싸움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를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투자를 멈추게 된다면 D램을 중국 기업들에게 상당 부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치킨 게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D램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수요가 다시금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요처가 AI, 서버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고마진, 고품질의 반도체들은 여전히 투자에 대한 여력이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버닝 소켓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도 올해 약 30% 이상 저는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연스럽게 국내 압도적 1등 기업인 마이크로 컨텍솔이, 그리고 마이크론과 CXMT에도 납품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자연스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도 컨턴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내 원툴, 내수 원툴이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 중국의 CXMT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대한 고객사를 뚫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XMT와 마이크론이 마이크로 컨텍솔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기하급수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중국의 CXMT가 이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량의 증대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조선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적인 부품, 소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KNG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혹은 TF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도 꽤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DDR5에 대한 매출의 획기적인 성장이 올해부터 다시금 발생할 것이고, 서버에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가 인상이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늘려왔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혹은 중국 기업들의 그런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성으로 말미암아서 해외 매출 같은 경우 혹은 마이크론도 이쪽에 DDR5에 대한 시장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3대 축이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고품질, 고마진의 D램에 대한 투자를 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까지도 워낙에 소외주의이기 때문에, 워낙에 초소형주의이기 때문에 수급이 없다시피 했어요. 수급이 없다시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반도체 업사이클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가 바닥에 잡혔다는 내러티브가 뛰면서 심리가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초소형주의고 워낙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400억인데 이 기업의 현재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도 대략 한 70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도 70억 이상 나올 것이고, 내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 80억 이상, 한 100억 정도까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440억 정도. 과거의 그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정도의 데이터는 꽤나 저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과거에 보더라도 45, PR이 45, 15, 6, 15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현재로서 이제 포월드 PR 기준으로는 5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PR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2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해 러버 소켓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제 실적에 찍힐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가는 밸류 곱하기 실적이죠. 실적이 올라오는 만큼 밸류가 올라오면 주가는 더블로 오릅니다. 제곱으로 오르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컨텐츠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제가 매수 매도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텐츠로 제가 매수를 한다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쁨당 멤버로 오시면 제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제 모든 인사이트를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핵심적인 이슈들 혹은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섹터들에만 주목을 하시더라도 꽤나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그런 텔레그램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저는 이 마이크로 컨텐츠는 지금부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글로벌 주요 고객사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과 CXMT가 새롭게 고객사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올해부터는 숫자로서도 보여질 수 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뭐 가전제품 이런 쪽들은 초소형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작게 들어가야지 인간의 손에 맞는, 그러면서도 품질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과 기계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는 반도체의 수요가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이런 쪽에 더해져서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서버 이런 쪽으로도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소형화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IT 기기라던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관심이 꽤나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서버, 뭐 자동차라던가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실제로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초소형화에서 이제는 대면적화, 그러니까 초소형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굳이 작을 필요가 없죠. 크더라도, 훨씬 더 크더라도 효과 혹은 그런 기능이, 기술적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면적화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반도체 크게 커지더라도 이에 따른 그런 효능면에서 효능면에서 뛰어나다면은 이쪽에 대한 트렌드를 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FC, BG라던가 기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근데 반도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테스트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면적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역시나 테스트에 대한 소켓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초소형화가 트렌드였다면은 이제는 대면적화, 그러니까 반도체를 키우더라도 그런 효능과 그런 효과만 훨씬 더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켓이라던가 테스트에 쓰이는 그런 소품,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사이클에 거의 정해지고 있죠.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6개월치의 재고를 이미 확보를 진행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텐츠는 지금까지는 비용이 재고를 축적해 나가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은 올해 1분기 실적부터는 비용보다는 이에 따른 실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MSL을 인수를 했죠. 이제 마이크로 컨센서를 인수를 했는데, 이 MSL이 뭐 하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러버 소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마이크로 컨센서의 버닝 소켓을 말씀드렸죠. MSL은 러버 소켓,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에 쓰이는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미 북미의 주요 테크 기업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상용화까지 곧바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늦어도 올해 2분기 내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늦어도 올해 내에는 이쪽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2년 전부터 이미 이쪽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꾸준하게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대략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테스트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걸립니다. 테스트가 1년에서 2년 사이가 걸리는데, 올해가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2년 차가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전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MSL의 그 러버 소켓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시장을 뚫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은 고밸류를 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이 BGA, 그러니까 패키징의 대면적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러버 소켓으로 전환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리노공을 만들고 있었죠. 포고 소켓에서 러버 소켓으로 전환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ISC의 그런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것인데,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 컨텐솔, 그러니까 MSL, 마이크로 컨텐솔 가지고 있는 MSL도 시장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포고 소켓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노 소켓 보시면, 리노공업의 주가와 그리고 IS의 주가를 보시면 ISC가 훨씬 더 강하죠. 저 같은 경우도 IS에 투자를 진행하고 최근에 수익 실현 완료했어요. 우리 멤버분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ISC를 매수해서 최근에 수익 실현 완료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그럼 왜 ISC가 리노공업도 또 강하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러버 소켓이 포고 소켓의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버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로봇 이런 식으로 대면적화가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서는 결국 포고 소켓보다 러버 소켓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노공업보다 포고 소켓의 리노공업보다 러버 소켓의 ISC가 가져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로 컨텐솔이 이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만 않지만, 만약에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센세이셔널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ISC만 보더라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1.5조 원 정도 됩니다.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약간 600억 정도 나오는데 여전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죠. 이쪽에 대한 특징이 그렇습니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도 언제나 고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이 약 1,000억 정도, 올해 기준 약 1,0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 3조 1,000억. 그러니까 이쪽은 최소 PR이 15에서 35 정도, 4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이크로 컨텐솔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준으로 PR이 5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쪽에 대한 시장 진출이 올해 가시화될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처럼 PR이 최소 15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저는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꾸준히 알고 있어야겠다. 투자자로서는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MSL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북미의 주요 고객사들과 퀄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미 생산 라인의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가총액 4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벌써부터 증설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증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왜냐? 퀄테스트에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객사와 그런 꾸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퀄테스트 통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비슷한 예로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을 꾸준하게 인수를 하면서 얼마나 코오롱 티슈진에 거는 기대와 확신인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황인 이제 마이크로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를 확신을 하니까, 고객사들과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퀄테스트 통과 되겠다 안 되겠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통과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고, 따라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더불어서 만약에 러버 소켓 시장까지 뚫는다면은 PR이 최소 15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도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 포인트는 DDR5의 수요 증가, 서버용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그리고 러버 소켓에 진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매출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해외 매출의 주요 고객사는 마이크론, 인텔, 그리고 이 CXMT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런 것들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증가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올해에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주도 섹터로 반도체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내에서도 대장주를 잡을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외되어 있지만 올해 내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초소형주이지만 실제의 퀀텀 점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 히든 챔피언으로서 나중에 갔을 때 주가가 가장 크게 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장주들도, 저는 역시나 대장주를 위주로 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 아저씨로서 히든 챔피언을 말씀드렸을 때 어떤 기업들 말씀드렸었죠? 네, HJ 중공업을 말씀드렸었죠. 히든 챔피언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도 추가 매수했어요. 이 부분에서 오늘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HJ 중공업을 이 부분에서 오늘도 추가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비중을
일부 줄인 상태였지만 그 일부 비중 줄인 것만큼 그 이상으로 오늘 추가 매수를 여기서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것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지 라인이라던가 변곡점이 발생할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꽤나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히든 챔피언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주가 워낙에 크게 뛰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을 쳐다보는 과정에서 이 기업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여전히 주가는 여기네.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메이저 자금들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지금부터라면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세대 방열 소재 개발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그런 점유율을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저 역시는 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DR5 혹은 디램에 대한 업황,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히든 챔피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